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오늘 2일입니다. 오늘 릴라 문수 반야경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이죠. 272쪽입니다. 하단 마지막 단락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문수 반야경이 참 이렇게 좋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문수 반야경이 그 공부 이 소식이 오고 나서 공부가 이제 분명해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들 줄기차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집착심에서 깨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아버리게 하는데 이제 크게 어떤 도움이 되는 차원이라면, 이거는 그 깨어나고 나서도 법에 대한 분별 망상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경우가 그 대다수거든요. 사실 그 법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상에 밝지를 않은데, 그 법상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하는데 아주 그 좋은 방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강경 제대로 소화하고 문수반야경 제대로 이제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게 공부의 어떤 큰 어떤 전환이 오게 하는 방편의 가르침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흔히 공부 과정에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혼란 내지는 법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실상에 밝지 않다는 거는 자기 어떤 생각에 속기 때문인 거예요. 개념, 그런 어떤 분별, 그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그런 거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이제 어두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도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순식간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에 그냥 뭐 순간순간 사로잡히기 때문에 실상을 보는 눈이 이제 밝지가 않은 거거든요. 참 희한해요. 원래는 모두가 완전한, 온전한 그 마음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면은 분별망상에도 빠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분별 속에서 세계가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그 고착돼 있는 상태, 정신적으로 그걸 잠들어 있다, 사로잡혀 있다, 뭐 물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염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다, 고착돼 있다, 잠들어 있다, 오염돼 있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염됐다 그러면은 뭐 뭔가가 뭐 우리가 오염물이 묻은 그런 상태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로잡혀 있다, 뭐 잠들어 있다 하면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둡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오염된 것이고 고착된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 아주 그 흔한 예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제가 있다고 여기면,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게 어두운 것이고 오염돼 있는 것이고 고착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뭐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늘 이런 식의 어떤 그 패턴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분별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성립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뭐 열대 지방의 과일을 처음 볼 때 우리가 보기엔 그게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데 먹어본 사람은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흔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음식들이
뭐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잡초잖아요. 우리는 진짜 뭐 그 옛날에 못 살았던 시대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풀 많이 먹잖아요. 그 풀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밭에서 기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도 다 뜯어다가 뭐 옛날에는 그게 먹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독성이 없는 거는 다 이게 음식으로 생각을 하죠. 없을 때는. 그래서 옛날에 심지어 못 살 때는 뭐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음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분별이 안 되냐면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식으로 그 음식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물론 요즘 사람들은 그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하죠. 요즘 풀도 안 먹더라고요. 김치도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놀랍긴 하지만 김치는 음식이 아니야. 자기가 먹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살죠. 다른 거 다 있어도 김치 없으면 못 사는 게 그게 살아오면서 축적된 음식, 그다음에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 몸에 배니까 그게 음식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분별이죠, 분별.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갖다 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없어서 구하러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김치가 없어서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죠. 그게 익숙함, 개념화, 그게 익숙하니까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뭔가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함이고 개념이죠. 분별이고. 어떤 사람은 김치가 그냥 오물로 보일 겁니다. 뭐 미국이나 어떤 서양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음식으로 보이는. 그게 다 뭐냐면 분별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착. 그래서 12연기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그다음 명색 다음에 뭐죠? 육처, 촉, 수. 육처, 안이비설 신이 거기에서 촉, 접촉. 하니까 느낌이 생기는, 익숙해짐. 익숙해지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느낌이 좋은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니까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몸이다라고 여기는 거는 그 과정에 어떤 의식이, 분별이 이렇게 발동이 돼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별이 작동이 됐습니까? 그 12연기의 어떤 방편의 말을 빌리더라도. 그게 이제 그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분별이에요. 지금 무명, 무명, 이게 분별이죠. 행, 식, 명세,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라는 건 그것도 분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게 문수반야경이에요. 어떠한 법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 부처의 마음도 없고 부처의 법도 없다. 그런 자성이 없다. 그래서 필경공이다. 필경공이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분별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어떤 깨어남으로 이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의 말. 이 말은 뭐냐면 깨어남으로 이끌기 위한,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아주 미세한 분별에서조차, 법에 대한 분별에서조차 깨어나게 하기 위한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의 말은. 방편의 말이라는 것도 잘 납득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분별인데 어떤 분별이냐. 요 분별은 좀 특이해. 다른 분별은 막 분별을 쌓이게 하지만 이 깨어남으로 이끄는 방편의 말, 이 분별은 희한하게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는 분별인데 결국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임시방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이 소식이 오고 나서도 법에 대한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문수반야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문수반야경에서 말하는 그것조차도 필경공이다라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장애가 되는 거는 생각이에요. 개념.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념 이름, 그걸 다 생각이라고, 분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념, 단어. 개념이 뭔지, 개념, 단어, 이 차이 아십니까? 개념과 단어.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은 우리가 그런 거죠. 컵 그러면은 개념이 뭐죠? 컵에 대한 개념이? 담는, 뭔가를 담아서 마신다. 이 개념이죠.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컵은 이름이죠. 우리가 이런 거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있어도 이게 컵이 안 돼요. 개념이 있고 이름이 있어야지 더 분명하게 이 어떤 독립성이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컵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컵 별거 아니에요. 요 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도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컵은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컵은 어떤 시각적인 경험, 그 다음에 촉각적인 경험,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치죠. 청각적인 경험, 그 다음에 개념, 이름,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거에 대한 자기가 뭐 애착하는 느낌이라든가 귀하게 여기는 느낌, 아 이거는 보통 컵과 다르네, 좀 귀한 거네. 그래서 애착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컵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컵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화시키고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요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도 우리가 이것이 좌종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 되려면 이런 식의 어떤 청각적인 경험, 시각적인 경험, 뭐 이런 쇠붙이에 대한 어떤 감각, 촉각적인 경험에다가 개념, 소리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좌종이라는 게 그 개념이잖아요. 뭐 마음 공부를 할 때 뭔가 분별해서 깨어나기 하기 위한 어떤 도구, 그거를 불구라고 얘기하죠. 불구. 그 개념이죠. 이게 좌종. 이거랑 컵이 이렇게 컵이 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거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죽비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도 마찬가지, 자기. 이 몸이 나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별적인 이게 몸뚱이가 나라고 여기는 것도 이런 식의 어떤 촉감과 시각적인 경험과 이런 어떤 그 나라는 어떤 의식, 그 다음에 이름이 뭐라는 이름 붙임, 뭐 이렇게 냄새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랑 요 컵이 이렇게 컵이 되는 거랑 우리가 종이 되는 거랑 다른 것들이 그것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게 오온화합이다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표현하거든요. 색수상 행식의 어떤 그런 식의 요소가 결합인데 그것도 방편이죠. 왜냐하면 색수상 행식도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 객관적인 존재인데 그게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온의 경험이. 그런 식의 경험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경험은 뭡니까? 이 시각적인 경험, 지금 현재의 경험은 이 시각적인 경험, 촉감적인 경험, 청각적인 지금의 경험에다가 개념이 붙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개념은 어떻게 우리 살아오면서 축적된 거, 업식, 저장식, 뭐 그런 거 있잖아. 유식학에서 뭐 아레아식의 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다 저장된다. 거기 저장식,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개념, 그러니까 다 과거죠. 살아온 이력, 살아오면서 축적된 어떤 개념, 학습된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이 컵은 지금 이 현재의 이 감각적인 경험과 살아온 이력의 만남이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들이 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다르고 그 개념들이 다 변형이 되잖아요. 자아상도 달라지죠. 자기라는 사람이
뭐 10대 때의 자기와 20대 때의 자기와 30대 때의 자기와 40대 때의 자기와 50대 때의 자기, 이게 우리가 살아온 자기에 대한 개념은 다 수정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살 때 나라고 여겼던 그 사람과 지금 나라고 여겼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고 뭐 그치? 이런 데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관계 맺는 사람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자기를. 직업도 달라져 있고 그때는 직업이 없었고 자기는 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라는 거는 지금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지금의 분별, 이런 식의 드러나는 이런 상과 그 개념. 내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만남도 아니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감각적인 거와 그 개념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익숙한, 개념화된 그것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이고, 그렇죠? 이 감각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우리 현상적인 거는 다 다른데 항상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난 분별이라는 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분별도 지금 만약에 그런 자기가 협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별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아요. 멀쩡히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멍해. 뭐 간밤에 뭘 잠을 잘못 잤는가 아니면은 뭘 잘못 먹었는가 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실체감이나 존재감, 아니면은 눈앞에 멀쩡히 눈 뜨고도 졸고 있어. 그러면 컵이라는 존재가 내 세계에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정신 번쩍 차리고 컵이네. 여기 지금 차가 들어있네. 이런 색깔도 참 예쁘네. 이런 감각이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지 지금 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나는 지금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식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와 지금 일어나는 분별이 결합해서 항상 나다 할 때는 그 나에 대한 상이 매번 다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의식도 다 달라져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게 머물러 있지 않죠. 사실은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는 패턴화된 생각이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고착된 생각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딱 정해 놨어. 근데 나에 대한 상은 막 달라져.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나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분별상은 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나라는 의식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뭔가에 몰입해 있을 때나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럼 나 없어요. 매일 나를 의식하거나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그냥 뭔가에 몰입해서 빠져 있으면 자기는 없잖아요. 그냥 그 일만 있잖아요. 의식할 때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의식할 때만 어떻게 해? 내가 있다라는 고착된 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할 때.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할 때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고착된 생각, 그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게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그게 이제 일어나는 분별에 속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다,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이 속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경험은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대한 기억도 이렇게 일어나고, 뭐 미래도 당연히 일어나고, 현재에 대한 해석도 다 이렇게 일어나고, 어떻게 현재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야라고 하는 건 이미 과거에 대한 지식을 끌어와서 그 축적된 지식이고 이게 현재야라고 해석하는 동안 요 현재는 이 감각적인 세계는 또 달라져 있거든요. 현재라는 것도 사실은 그건
분별상이고 현재라고 이름 붙이면 모두 그건 진실이 아니고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도덕경인가? 도가도 뭐지? 도가도 비상도, 명감은 비상명. 그런 얘기, 익숙한 얘기 있잖아. 이름 붙이면은 모두가 그게 아니다. 항상 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변함없는 거는 지금 이렇게 뭐죠?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죠. 분별이 다 일어나고 있죠. 감각적인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요. 일부러 이게 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봐도 이 경험인데 이런 데서 우리가 환기가 안 되니까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죽비를 쳐주고 좌정을 이렇게 때려주고 이겁니다. 손을 들어주고 이겁니다 하는데 이런 식의 모양은 벌써 모양인 줄 알면은 벌써 이거는 지나간 거고 이게 종소리인 줄 알면은 벌써 지나간 거고 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죽비 소리인 줄 알면은 벌써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여버린 것이고 개념이 작동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좌종이구나, 좌종 소리구나 하면 벌써 개념이 작동돼 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죽비 소리구나 그러면은 이게 죽비 소리라고 알아버리면 벌써 개념이 작동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은 벌써 그거는 어긋나 버린다. 알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일어나는 이 자리 있잖아요. 알미 일어나는 자리.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알미 일어나는 여기. 여기서 아프구나. 소리. 이 한 자리에서 이게 죽비 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별에 따라가 버리면 벌써 어긋나 버리는데 그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 딱 통하면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죽비 소리도 이거고 좌정 소리도 이거고 컵도 이거고 뭐 꽃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뭐 우는 새소리도 이거고 지나가는 차도 이거고. 항상 모든 거는 이 경험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어떤 경험, 과거에 대한 기억, 이게 물을 마실 때 쓰는 도구야 라는 개념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을 마실 때 쓰는 도구다 하는 개념도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컵이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컵 하는 여기. 컵 하고 있잖아요. 컵. 컵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컵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선사들이 얘기한 것만 화두가 되는 게 아니라 컵도 화두가 되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집신 시불에서도 깨쳤다고. 모든 것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컵 하는 이것이 무 하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 통할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없어. 알면은 벌써 이 과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컵, 무 아니면은 마삼근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컵, 무, 마삼근 아니면은 꽃, 하늘, 땅, 새, 부산, 서울 이게 다 이거. 다 이 일이거든요. 소리도 이 일이고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요. 감정도 사실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뭔가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면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게 심장이 뛰면서 사실은 이 신체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념이. 이거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환희가 될 수도 있어요. 심장 뛰는 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맥락 따라서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무슨 큰 월드컵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골을 넣으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때 우리는 큰 어떤 행복, 즐거움, 환희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두려울 때도 심장이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신체 반응에 대한 상황,
개념이 딱 들어가면서 그게 공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환희가 될 수 있고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이거에 대해서 맥락의 해석이 그냥 심장은 뛸 뿐이야. 그냥 인연이 그래서 뛰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그 상황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 지식 축적된 것이 이게 축구할 때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건 환희가 되는 거예요. 막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막 뭔가 두려운 뭐 어떤 내가 사로잡혀 있던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경계에 대한 해석으로 상황이 읽히면 그게 공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을 그런 것 참 그래서 그런 것도 납득이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해외 뉴스인가 그걸 봤는데 뉴욕인가 뉴욕의 어떤 지하철에서 이렇게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그 현장을 사람들이 말리거나 신고할 생각을 안 하고 촬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장면을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신고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찍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유튜브에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그게 범죄다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되면 공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즐길 거리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그런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자기가 뭐 돈벌이의 수단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정해진 건 우리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충분히 선과 악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공동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단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어떤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가 피해 안 보고 최대한 피해 안 보고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도 성장 과정에 불우한 아이와 그렇지 않거든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아이는 커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학대하는 부모도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왜? 자기도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부모가 아버지한테서 학대당해.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학대당해. 매일 학대당해. 아이가 있어. 꼬마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약간씩 그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구조 활동을 하러 가요. 가면은 가서 이제 아빠랑 이제 격리시키려고 애를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 근데 안 나오려고 그런대요. 이미 아빠의 어떤 그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 걔를 데리고 와서 격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격리된 시설에 아빠랑 분리시켜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랬대, 거기.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는 여기가 더 좋았어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왜냐면 그 살아온 경험이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가 만약에 그렇게 자라면요. 똑같이 만약에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떤 그 새로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보호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생각을 바꾸는 어떤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만약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당연해. 왜?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 익숙한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는 거야. 부모와 자식. 뭐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한 번도 다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진리, 진실, 그거에 대한 해석, 선과 악의 기준, 맞고 틀린 거, 사실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것도 다 허망함, 분별 사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선악의 개념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조 스님이. 근데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은 뭐냐? 이 선을 분별하고 악을 분별하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지, 선한 사람이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해하게 돼요.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의 구절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다 그런 어떤 성찰이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그거 어떻게 그거를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연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념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가장 구속되어 있는 게 관념이거든요. 사실 이 감각은 솔직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감각이 우리를 번뇌를 일으키거나 실상을 보는데 장애를 잘 일으키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그럴 수는 있죠. 감각에 대한 집착, 애착, 감정화가 되면은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맛보고 보고 느끼는 이것이면은 아무런 자취가 없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냄새를 잡을 수 있겠어요? 감각을 잡을 수 있겠어요? 시각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차 진짜 맛있다. 황차. 또 마시고 싶어. 이거 어디서 사온 거예요?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 향에 대한 애착.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거를 매일 아침에 이 시간에 마셔야 되는. 그게 감정이 붙기 때문에 감정. 분별과 감정. 그게 분별 집착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장애가 되는 거는 분별 집착심, 정식이라고. 감정과 생각.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인 거예요. 생각은 아주 멀어요. 우리 지금 여기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식의 느낌이 되냐면 생각이 법에 대한 생각이 싹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법에 대한 생각이 다 망상이라는 걸 알고 싹 빠져나가 버려요.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뭔가 그림자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싹 들어요. 법에 대한 생각이 쫙 빠져나가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실상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건데 가장 실상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 실상을 보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떤 의지가 되면서도 장애가 되는 게 법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이거든요. 법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의 말씀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망상이구나. 법에 대한 것도 다 방편의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법에 대한 관념은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다른 관념, 컵에 대한 관념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법이라는 관념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게 없어요. 법은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데 그게 법이 효용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가 분명해질 때 그 기준이 뭐냐, 법에 대한 관념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가장 큰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느냐 원만해지지 않느냐의 기준이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법은 이런 거야. 마음 공부는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모양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야. 모든 거에 다 통해야 돼. 어둡지 않아야 돼. 이런 관념들. 공부를 하면은 뭔가
감정을 느끼면 안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 그게 다 싹 빠져나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저절로 밝아져요. 그냥 저절로 밝아져. 그냥 눈앞이 이 현실이 그냥 밝아져. 어두운 데가 없어요. 그림자가. 그럼 뭐냐?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경험하는 거 느끼고 보고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아주 뭔가 그 존재감이 사라진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느끼고 보고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요것만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런 경험을 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이 가장 멀리 있는 거구나. 감각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 자체라.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 경봉선사인가요? 그 돌아가실 때 야반 삼경에 선사가 보고 싶으면 야반 삼경에 뭘 해보라? 문빗장을 잡아보라. 감각이잖아. 야반 삼경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어떤 경계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대상도 보이지 않을 때, 제일 깜깜할 때,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이렇게 어떤 것도 보지 말고야. 어떤 것도 보지 말고 그냥 문고리만 잡아봐.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 문고리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 잡아도 되고, 밥그릇 잡아도 돼. 컵 잡아도 돼. 꼭 그 문빗장을 가서, 꼭 극락암 가서, 거기 가서 잡을 필요 없어요. 극락암에 보니까 경봉선사 그 삼소굴 있더라고. 그 영정이 있고. 꼭 굳이 거기 가서 문빗장 잡아야지 뭔가 도에 통할 것 같은 경봉스님을 뵐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거 한번 잡아보세요. 나무 조각 잡아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컵 잡아보세요. 허벅지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응? 의자 이렇게 만져보세요. 요거라고, 요거. 이게 일어나잖아요.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경봉선사가 가르친 거 요거거든요. 요것밖에 안 남는다니까. 요것밖에 없다니까요. 요 자리에서 의자네, 죽비네, 컵이네, 뭐 문빗장이네, 경봉선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밖에 안 남는 거야.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생각 속에서 헤매 다녔던 거야. 자기만의 어떤 법에 대한 상을 딱 짓고 그걸 찾아서 미혹 속에서 헤매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고 딱 깨보니까 요것만 있는 거야.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뭐 그래. 이거 의자네 하는 이거나 이 감각이 일어나는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의자네 하는 이거나 이렇게 의자가 딱 만져지는 이거나 나는 누구네 법이 뭐네 하는 이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요것밖에 없어. 어처구니 없게. 이게 세상이 다라.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봐봐. 이게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 뭐가 나올라나 뭔가 통할라나 통하기 뭘 쥐뿔 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통하면 되죠. 자기 잘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새나가고 어처구니가 없지. 어딜 가겠다고 무슨 불국토에 가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네. 여기 이건데 그냥 이게 다인데 불국토에 가겠다 하는 것도 이건데 어? 그 불국토에 가겠다는 생각이나 지금 이 컵이 이거네 하는 거나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일어나는 분별에 속기 때문에 다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그 선사 얘기했잖아요.
동산 양계 선사가 그 사람도 공부를 어렵게 했어요. 스승이 담성인데 뭔가 소식이 와도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가서 담성한테 막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죠. 법이 뭐냐고. 요지는 그거예요. 뭐 어느 구체적인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법을 물은 거야. 법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담성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만 이것일 뿐이니라. 다만 이것일 뿐이니라. 법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뭔가 분명하지 않고 미흡했기 때문에 법이 뭐냐고. 그게 이제 그 의문이 떨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담성이 뭐 특별한 얘기 않다. 침묵하다가 이렇게 다만 이것일 뿐이니라. 다만 이것일 뿐이니라. 다만 이것일 뿐. 우리가 다만이라고 붙일 때 그 어떤 의미인가?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이란 얘기거든요. 다만 이것일 뿐이니라. 이게 다이니라. 근데 몰랐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고 거기서 개합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스승 거기서 통하지 않고. 그래 개울가를 걷다가 그제서야 자기가 자기 실수를 알아보죠. 시가 있어요. 동산양계 오도소. 밖에서 나를 보려고 했다. 밖에 뭐가 있는 줄 알았다. 그때 분명해지는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밖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일 뿐인데. 다만 이것일 뿐인데 진짜는 다만 이것일 뿐인데 이것 말고 밖에 뭐가 있는 줄 알았다. 그거에 대한 어떤 성찰이 들어가 있는 시가 있습니다. 오도송. 기억이 안 나. 막 몇 번 봤는데도. 찾아보시면 있어요. 동산 양계 오도송. 밖에서 나를 보려고 했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일 뿐인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던 거야. 담성의 말을.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을 하더라도요. 다만 이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분별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지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뭐가 따로 있다라는 어떤 깊이 속에 들어가고 높이 속에 들어가고 다른 데 끌려가는 거야. 근데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야. 다른 데 간다는 환상에 빠지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마음이라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거를 회피하거나 조작하지 마세요. 언제 겪어도 겪어야 될 거고 언제 밝아져도 밝아져야 될 인연이거든요. 거기에서 밟지 않으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사로잡히게 돼요. 뭐냐? 우리가 그 모든 경험 다 제가 보기에는 다 한다고 봐요.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그게 시기의 문제이고 그런데 모든 감정도 우리가 좋고 나쁜 감정도 다 다양하게 경험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계의 강도도 그 진짜 드라마틱하게 다 경험할 거라고 봅니다. 공부할 사람이라면 한번 그냥 피하지 말고 경험해 보시는 게 우리가 그것의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걸 압니다. 왜 자꾸 걸리냐면 자꾸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안 했어. 그게 진짜 있는지 아닌지를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면. 그냥 이 경험, 다만 이것일 뿐인 경험인데 그거를 벌써 대상화해서 자꾸 회피하거나 조작하거나 어차피 한 번씩 다 이렇게 경험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어딜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러면 여기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그게 자꾸 이야기가 들어가고, 뭐 투사가 들어가고, 스토리가 들어가서 그거를 괴물처럼 키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이 경험일 뿐인 거예요. 여기 이 경험일 뿐이면은 이제 컵 만지는 경험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면 이런 경계의 어떤 존재감이나 위력이 점점 사라지고 그럴 용기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하면서 힘이 붙으면 그냥 도망 다니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보게 돼요. 조금 보기 싫은, 아직은 뭔가 힘에 붙이는 거는 좀 피해도 돼. 그냥 뭐 어차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 그냥 그거 보면은 죽을 것 같아 하는 건 살짝 피해도 됩니다. 어차피 뭐 또 때가 되면 또 나오거든. 잘못 막 어거지로 하려 해도 그 병 나거든요. 병이 나거든. 어차피 우리가 건강해야지 공부를 하는 건데 좀 봐줍시다. 살짝. 근데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계속 놓지 않고 하게 되면 저절로 힘이 붙거든요. 힘이 붙으면 어느 때 되면은 그게 전혀 어렵지 않은 경험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번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래도 제가 오래 공부는 안 했지만 짧은 세월 동안에 언제 와도 경험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경험할 거 도망 다니지 맙시다. 도망 피하고 싶으면 살짝 피하고, 근데 좀 어느 정도 힘이 붙으면 그냥 보자고요. 그 경험을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더 하면 또 서로가 서로한테 힘이 되고 그거거든요. 혼자 하려면 또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의 어떤 자극도 받고 지지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한번 해봐. 한번 봐봐. 별거 아니야. 이런 응원해. 어차피 우린 삶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는 그 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성공부를 하면서 주로 교재가 이제 선어록이고 공안 뭐 이런 거잖아요. 경전. 그러면 그들의 표현 방식, 그들의 생활, 문화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뭐 조주스님 같은 경우는 뭐 조주스님 12시가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달마대사 같은 포대화상 같은 경우는 막 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진짜 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에너지와 기운으로 사람을 제도한다거나, 뭐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 보면 뭐 나무꾼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도명 상자가 그 과거에 장성 출신의 상자가 막 대유령 위로 쫓아와 가지고 뭐 의발을 찾으러 왔을 때 그런 식의 어떤 환상들, 그리고 뭐 선사들의 어떤 다 어록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려면 뭔가 그런 식의 머리를 깎는다거나 옷을 입어야 된다거나 절에 가야 된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투사들, 환상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거나, 뭐 왜냐하면 육조 단경에 나오거든요. 육조 스님은 15년 동안 사냥꾼 사이에서 고기를 구울 때 고기 옆에 채소를 얹어서 채소만 먹었다. 그럼 채소만 먹는 게 공부구나. 이런 식의 환상들. 왜냐하면 그 방편의 가르침 속에 젖어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다 스님들의 문화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절 가까이 가야지 공부가 될 것 같고, 스님을 만나야지 공부가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채소만 먹어야지 공부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공안 뭐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고, 선문답도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야지 공부가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순간부터 공부를 하려면 뭔가 그럴듯하게 한마디 딱 쏘아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상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게 아니. 지금 그렇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투사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삶이 아니거든. 내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흉내 내는 거야. 그거는 선문답 스님처럼 흉내 내고. 내 스님이 아닌데 나는 옆집 뭐 영희 엄마 만나야 되고 뭐 누구 엄마 만나야 되고 뭐 학교에 가서 누구 선생님 만나야 되고 은행 가서 누구 만나야 되고 시장 가서 뭘 봐야 되고 내지는 뭐 내가 하는 뭐 우리 도반님들 만나야 되고 여러분 만나야 되고 이게 내 삶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게 내 삶이거든요. 내가 마주한 삶이거든요. 이거야. 이게 공부에 이게 공부. 딴 게 공부가 아니라 환상에 자기 삶을 놔두고 어디에 공부를 투사하냐고요. 여러분 공부 뭐? 설거지 해보세요. 그게 공부라니까?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럴 시간이 아닌데 절에 가서 어느 선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이거 하는 건 놔두고 그래서 점점 뭐랄까 내 삶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다 투사고 환상이 그러니까 궁금하지가 않아. 점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아니잖아요. 내 삶을 봐야지.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는 이건데 어디 가서 뭘 찾아요. 왜 숙제 안 했어? 빨리 숙제해. 가방 좀 챙겨. 빨리 좀 씻어라. 왜 자꾸 코딱지 먹어? 우리 코딱지 잘 먹거든요. 버릇이 희한해. 어떻게 고치죠, 그걸? 그거예요. 공부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밥 먹는 얘기하고 진짜 설거지 하는 얘기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공부가 어디 가서 공부하고 계세요. 다 꿈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 분별 망상이구나. 물론 그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안목이 바른 가르침을 남긴 그 의존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될 때는 그게 다 그분들의 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투사도 하고 있다 이거죠. 환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진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거야. 요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문화, 알게 모르게 우리 공부 과정 중에 축적된 상들, 공부에 대한 상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 뒷산에서 바위 위에 앉아서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선사는 그렇게 공부했다는데 그러면 뭐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뭐 뿌리고 간다는데 이럴 때 공부하세요. 그럴 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청소기 밀 때 공부하세요. 설거지 할 때 공부하세요. 화분에 물 줄 때 공부하세요. 일할 때 공부하세요. 직장 생활 할 때 공부하세요. 그럴 때 자기 분별, 망상이 어디 일인가를 보세요. 그것뿐이에요. 왜? 그 모든 상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다 이거거든요. 우리 거기서 생각에 빠지니까 뭐 육조 단경에 어디 이야기 선사들의 뭐에 빠져버리고 다 이거거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야반 삼경에 뭐 문빗장을 만져보러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이거 만져보면 돼. 그냥 이거뿐이에요. 이거 여기서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식의 환상, 투사, 동일시, 대상화, 공부에 대한 상 그것이 다 깨지는 공부다. 그래서 자기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인연,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어떤 필터 없이 그냥 경험하는 거다. 분별이라는 필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뭔가가 아주 단순해지고 명료해지죠. 매개물 없이, 생각이라는 매개물 없이, 관념이라는 매개물 없이, 그게 매개물이 딱 들어가 버리면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컵을 만지는데 이게 이렇게 만지는 거와 같아요. 이게 컵을 만지는 게 아니거든. 관념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냥 맨살로 만져보시라. 생살로 만져보시라. 직접적으로.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맨손으로 만져야지 뭔가 가림막을 갖고 관념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만져보면 안 돼요. 문빗장을 만질 때도 그냥 그건 뭐냐, 여기서 분별이 들어가면 이게 딱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이 자리예요. 딱 직접적인 이 자리. 이거는 분별, 이름 붙이기 이전, 이름 붙이면 벌써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가 하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인데 이것이라는 것도 없어. 다만 이것일 뿐이다라는 그 말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거 다 이제 뭐 필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줄 알아버리면, 아, 다만 이거야 하면 필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우남 담성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272쪽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모든 법 속에 분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분별되지 않는 것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성은 차별될 것입니다만 보살 마하살의 무리는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하여 모든 법을 전혀 분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모든 법 속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니 모든 법에는 차별이라는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다면 모든 법이 전부 불법임을 볼 것이니 깨달음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고 모든 법이 전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볼 것이니 필경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드리며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이와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모든 법 속에 분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는 게 우리가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자리를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별, 이게 자기 분별이 이렇게 막 잘 보입니다. 처음에는 막 거친 게 보이고 점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미세한 것들이 저절로 보여요. 안 보려고 그래도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시끄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런 분별이 많았나?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걸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막 분별에 사로잡혀서 헤매 다니느라고. 근데 어느 순간 딱 찾는 마음이 쉬워지면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이 마음의 분별에 휘둘리고 사로잡히는 게 보이니까 막 심란한 느낌도 들어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점점 처음에는 거친 상태였다가 점점 미세하게 마음이 좀 안정되어 갑니다. 근데 그 미세해지면 또 미세해진 만큼 분별이 보여요. 미세한 것들이. 그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게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건데 심히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모든 법 속에 분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미만 보여도 분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법이라는 어떤 생각, 분별이 일어나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이제 분별할 수가 없구나라는,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탄성, 자각이 오거든요. 그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해가 아니라 진짜네, 진짜 알 수 없네,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 다 어긋난 거네. 이게 탁
자각이 와야 돼. 그래서 기미만 보여도 어긋났다라는 그거네. 입도 못 열겠네. 이런 게 딱 나와야 돼요. 모든 법 속에 분별되는 것이 없다는 걸 딱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만약 분별되지 않는 것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진짜 분별되지 않거든요. 근데 분별되지 않는 것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성은 차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분별되지 않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분별해? 아, 이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야 라고 분별해버려. 그게 분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헤아릴 수 없고 분별될 수 없다면 이게 딱 떨어져 나가요. 근데 어떻게 돼? 진짜 생각으로 분별할 수 없네. 이게 남아있어. 그게 바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성이 차별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법상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구나라는 그 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 떨어져야 됩니다. 보살, 마하사리, 무리는 바냐바라 밀다를 실행하여 모든 법을 전혀 분별하지 않으면 알으면 저절로 안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 이거 남아있지도 않아. 그것도 분별이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없어요. 똑 떨어져서 그냥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일어나. 왜냐하면 모든 분별이 망상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분별도 남아있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방편의 말이라는 거에 효능이 다하는 거예요. 그 방편의 말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또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실천하면 모든 법 속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다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야? 이게 불법이야. 불이법이 불법이야. 불법은 연기법이야. 연기법은 공이야. 뭐 응? 삼계가 유심이야. 모든 것이 한 마음이야. 이게 다 이 버전이에요.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저 사람은 어긋났어. 그런 게 어딨어. 어긋났어 하는 게 이건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있다 없다가 다 분별이다. 이거야. 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니 그게 전혀 남아있지 않으니 그게 다 망상임을 보니 모든 법에는 차별이라는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이라는 건 다 분별상이거든요. 다 망상이면은 다 평등하죠. 공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 공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다 분별상으로서, 허상으로서. 뭐 얘기했잖아요. 이 만져지는 거, 이 만져지는 거, 이 감각에 뭐가 있어요? 보이는 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들리는 거 이게 뭐가 있어요? 물을 담아서 마시는 거야 라는 개념에 뭐가 있어요? 이게 컵이야 라는 그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거를 대상화, 존재화해서 보니까 있지. 근데 이게 되려면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공정? 분별의 공정. 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지금 공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말이 재밌잖아요. 작업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쁘시잖아요. 수동으로 막 생각으로 조작으로 막 만들.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진짜 어떠한 분별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분별상도 똑 떨어져 나가는 어떤 것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깊고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법이 전부 불법임을 볼 것이다. 다 떨어져 나가야지 모든 것이 전부 불법임을 보아요. 진짜 이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이게 왜곡돼서 보입니다. 이건 있고 저건 없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전부 불법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해요. 다 완전히 뚝 떨어져 나가야 돼. 모든 것의 분별에서 다
깨어나면은 그제서야 불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고 다 똑같구나라는, 두두물물이 다 이거구나, 이 하나로 진짜 깨어 있구나라는 게, 근데 뭐 잡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로 깨어 있구나라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이게 어떻게 돼? 모든 것이 다 죽어야지 대활, 대사 즉 대활, 절후소생, 절후소생, 대사 1번 절후소생, 크게 한번 대사, 크게 한번 죽고 대사 1번 절후소생, 끊어지고 난 뒤에 소생한다. 다 그때야 불법임을. 안 끊어졌는데 불법이래. 뭐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이것이 불법이다, 저것이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아직 아닌 거예요. 절후소생이 대사 1번이 아니야. 대사 1번이 끊어지고 난 뒤에 소생이라는 거예요. 절후소생. 덜 떨어졌다 이거예요. 모든 법이 전부 불법임을 볼 것이니 깨달음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고, 모든 법이 전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볼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법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컵도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컵이 있지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본래 공인데 이걸 어떻게 안다고 하겠으며, 이게 있다고 하겠으며. 근데 그래서 화령관통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불법만 못 보는 게 아니야. 다 못 보는 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만 모르는 게 아니고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물건이 아닌데, 뭔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안다고 하겠으며, 잡았다고 하겠으며, 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법이 전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볼 것이니 필경공이기 때문에, 끝내 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필경공이 이거예요. 뭐 법이 공이 아니라 다 이게 필경공이야. 이게 다 공이 춤추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색깔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중생들은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드리며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바냐바라밀다를 이와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은 이미 심으셨어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가르침을 들을 줄 알고 이게 옳다라고 느꼈다면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무슨 꼭 어떤 가르침이 뛰어나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문제인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필경공인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지, 뭐 종교적인 불교적인 어떤 전통 안에서 고유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를 떠났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부처님 안 모셨던 때가 없어. 이것도 부처님인데? 집에 이것도 부처님인데? 살아온 게 다 부처님 모신 거예요. 모시고 공 올리고 공경을 드리며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바냐바라밀다를 이와 같이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도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뭔가 관심? 뭔가 진짜가 뭔가 이런 관심을 갖고 산다면 삶이 사실은 선근 공덕을 심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맞다고 여기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요. 우리가 막 뭔가 추구했던 것,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뭔가 이상해. 뭔가 옳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 항상 변질돼. 다 변해.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짜가 아닌데 하면서 진짜가 뭘까라는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대부분 헤매다니는 건 어떤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거는 다 무상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부딪혀 보는 것도 선근을 심는 겁니다. 한번 진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한번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무상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공부길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좋은 인연이지 않나.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이 선근 공덕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현상계의 어떤 무상함을 좀 절실하게 느껴야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 경계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미련이 남아 있으면 사실 이 실상을 이렇게 뭔가 좀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새 나가니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각자의 인연이니까 자기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다만 이럴 뿐이에요. 다만 이럴 뿐. 다만 이럴 뿐이다. 다만 이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